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LAFC로 떠나고 나서 이제 한국도 난리가 났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영입 효과가 정말 미친 듯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신감 있게 만든 영상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이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선언했죠.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8월 2일 날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선언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자리가 지금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 선언한 날에는 영상 5개, 그 다음날 7개, 그 다음날 4개, 그 다음날 2개, 5개, 6개, 어제도 4개의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일만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 하나 만들 때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5%나 되는 상황입니다. 와, 제가 후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LA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손흥민 선수를 잃어버린 토트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를 잃은 토트넘은 망할 것, 정말 큰일 났다 라는 토트넘 저격하는 기사를 공개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타격을 받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토트넘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레비 회장이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현지 팬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베일, 케인, 그리고 손흥민 이후 토트넘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잃어버렸다. 다음은 누가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벌써부터 제목부터 재밌을 것 같죠? 내용을 계속 보면 10년 넘게 이어진 시간 동안 처음으로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글로벌 슈퍼스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2023년 여름 해리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이후 토트넘의 확실한 간판 스타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손흥민이 북런던에서 10년을 보낸 뒤에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다. 가레스 베일이 2013년 레알로 떠난 이후 토트넘은 단순히 경기장에서 팀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구단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아이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당시에도 베일의 이적 자금 8,500만 파운드로 영입한 7명의 선수 중 그 자리를 차지한 선수는 없었다. 에릭센이 그 타이틀을 차지하기 충분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자리는 아카데미 출신 해리 케인이 차지하면서 클럽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케인이 미넨으로 떠난 뒤에 그 지위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넘어갔다. 물론 두 선수는 함께 있을 때도 거의 동등한 비중을 나눠 가졌다. 이제 손흥민마저 할 수 있는 건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5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뒤에 팀을 떠나려고 하면서 토트넘은 또다시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가 없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다. 축구에서 지속적인 성공은 한두 명의 천재적인 선수보다 팀 전체의 결속력에 더 달려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쿠두스와 팔리냐 영입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했지만 베일, 케인, 손흥민을 대체한 동급의 선수는 없다. 월드클래스 선수는 없다. 그 결과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대표하던 X팩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성기 시절의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33경기에서 127골을 기록했고 전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보기 드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비록 지난 시즌에는 기량이 눈에 띄게 하락했지만 리그 30경기에서 7골과 10도움이라는 기록은 부페가 보여준 8골 11개의 도움, 로조스가 보여준 8골 11개의 도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필드 밖에서의 손흥민의 영향은 훨씬 컸다. 손흥민은 통합자라는 이유로 엔젤 감독에게 주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이든 선수든 어느 테이블에나 앉아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토트넘의 전 감독이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요한 내용 다시 여기서부터 보면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은 참여도와 후원 잠재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있다. 토트넘의 유니폼 스폰서인 AIA가 2022년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1200만 명의 한국인이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이라고 답했고 이는 거의 전적으로 손흥민 덕분이었다. 박지성 시절부터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동아시아 선수 영입은 노출과 팬덤 측면에서 상업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라고 스포츠 문화 패션 비즈니스 전문가 야우 밀러가 말했다. 하지만 상업적인 관점에서 손흥민은 독보적인 경우입니다. 매 경기마다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한 선수 때문에 경기장을 찾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경기장에 가봤는데 손흥민의 존재가 관중 구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유일무이한 현상이고 이를 대체하거나 복제하는 건 위험합니다. 전 세계 축구계 어디에도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크 감독의 팀은 여전히 재능이 부족하지만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선수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메디슨은 토트넘의 주축이 될 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일요일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프랭크 감독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메디슨은 거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이자 월드컵 위너지만 손흥민, 케인, 베일이 가진 슈퍼스타급의 존재감을 센터백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베리발, 새로 영입한 쿠두스 아니면 솔랑키가 될 수 있겠지만 모두 가능성이 낮다. 손흥민의 이적이 임박하면서 토트넘은 빅6 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뚜렷한 스타가 없는 팀이 되었다.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첼시는 콜 팔머, 그리고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시티는 홀란드, 리버풀은 살라가 있는데 토트넘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프랭크 감독이 런던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달렸다 하면서 이 매체는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잃어버리면서 스타가 없다. 그래서 매력 없는 팀이 되었다. 이런 토트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토트넘 위험하다 라면서 공개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지금 토트넘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팀이 성장하려면은 이 팀에 슈퍼스타가 있어서 그 팀의 경기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아까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었죠. 로메로는 슈퍼스타급이 아니다. 메디슨은 부상 아웃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토트넘은 진짜 정말 이번 시즌에 큰일 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서 어떤 계획을 발표해서 현지 팬들은 분노에 터지고 말았는데 다니엘 레비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식은 골드 기자가 전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공격수가 떠나지 않는 한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오도베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영국 매체도 디 애슬레틱도 이제 슈퍼스타가 없는 토트넘은 위험할 거다.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레비는 정신을 못 차렸고 그냥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다니엘 레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현지 팬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크는 젊은 선수들을 빛나게 만든 훌륭한 경력이 있다고 기회를 줘보자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팬도 있었지만 그래 훌륭한 경력이 맞지 두고 보자. 하지만 여전히 선수층이 얇다고 라고 스쿼드 얇다 큰일 났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선수들? 이라면서 지금 너네 미쳤냐? 대체자 영입해야 된다 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은요, 이번 프리시즌에서 오도베르는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U21 유로 대회에서도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도베르가 한 시즌에 넣은 최다 골은 4골이고 최다 도움은 2개입니다. 물론 오도베르는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흥미로운 선수지만 과연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심지어 지난 시즌에 부진했을 때도 손흥민은 2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 잊어버렸어? 라면서 오도베르를 믿는다고? 토트넘 망했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다른 팬은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손흥민을 어떻게 대체하냐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존스는 이번에 왜 이렇게 못했지? 너무 못하더라고. 프랭크는 해고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라면서 이제 프랭크 잘릴 것 같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 뭉텅이들을 보면 오도베르는 잘하지만 우리는 교체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 대체 선수가 필요해. 너는 프랭크보다 많이 알지 못해. 그리고 프랭크는 오도베르를 쓰고 싶어 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오도베르는 아마 한 달 안에 부상을 당할 거야. 다른 윙어가 필요하다고. 아니,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하면서 토트넘 팬들은 레비가 손흥민 대체자를 안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와, 어떡하죠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 나서 심지어 대체자를 영입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토트넘이 진짜로 강등되는 것을 볼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제작해서 영상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